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자력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파이가 색깔이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하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트위터 얘기를 참 자주 합니다만은, 트위터에서 이제 크립토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와 같은 얘기들 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불안기이지만은 블록체인 기술은 그 기반을 잘 닦아가고 있다. 리플을 중심으로 닦아가고 있는 그 기반들,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파이코인의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교회에 갔을 때 지난주가 대림절이었는데, 대림절 강당에 보라색의 촛불을 몇 개 장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강당 헌화를 우리 집사람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촛불이 제대로 잘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 보라색은 기다리는 설레임의 상징이다, 이런 포인트를 쓰더라고요. 갑자기 기다리는 설레임이라고 하길래 제가 바로 파이코인이 생각났습니다. 파이코인이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이 기다리는 설레임이라는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게 정말 지금까지는 그 색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다가 집에 오자마자 바로 파이 브라우저에 대림절 보라색 하고 이제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바로 그와 같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쪽의 얘기가, 보라색 촛불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다 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보라색의 촛불이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보라색이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다리는 설레임 하고 상당히 가까운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보라색을 파이코인의 상징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도 그런 의미로 이 썸네일의 그림을 달이라는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인공지능으로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바다에 태양이 뜨는 장면과 이 퍼플 컬러를 주고 있는 색과 이 날아가는 새와 이와 같은 어떤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비슷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썸네일에 글자를 쓰고 이러면서도 이 보라색이 주는 의미를 사실 몰랐는데, 앞으로는 이 보라색이 우리가 바로 파이의 대박을 기다리는 것이고 파이의 상징식이 보라색이다 하는 걸 알면서 이걸 보면은 상당히 좋겠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의미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고, 불교 쪽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유튜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파이코인 관련되는 내용의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제게 머리에 스쳐서 지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요즘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이제 한 2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고, 이와 같은 뉴스들이 상당히 큰 뉴스들인데도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지난주부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트위터 파일이 있다, 언젠가 공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파일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관련되는 얘기였습니다. 그 아들의 어떤 그런 좀 더 부정적인 생활을 이 트위터가 어떻게 그거를
컨트롤하면서 억제시키는 시켜왔는가 하는 이런 것을 폭로하는 내용이었는데, 그에 이어서 이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포함으로써 이 암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느냐라고 이런 유의 질문을 하니까, 나는 암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 내가 만일에 죽으면은 나는 자살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얘기도 할 정도였고,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 크립토 페이먼트를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관심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당연하게 하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도지를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도지도 물론이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도지코인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크립토 페이먼트를 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그 의지가 그게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되어 왔던 그런 그 암호화폐의 그런 지불 수단이 어떤 코인이 되든 뭐 채택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뉴스 때문에 우리는 계속 트위터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히 큰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리플 ODL과 아마존 PSP가 협력을 했다. 리플 ODL 하면은 온 디맨드 리퀴디티, 주문형 유동성, 이와 같은 겁니다. 그 아마존 PSP는 아마존 페이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체계 프로바이더 시스템, 이런 것들인데, 이게 협력을 했다는 얘기는 아마존에서 리플의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해외 거래를 돈을 주고 받는 것들을 하겠다 하는 이런 협약 관계니까, 그동안 리플은 상당히 외국의 여러 나라에 이미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한 나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여 개 기간 이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가 아마존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은, 그 SRP 토큰 자체는 두 화폐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지불 목적지에 현지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는 몇 초 만에 되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 없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예를 들어 바이낸스에 있는, 여기에서 그 빗썸에 있는 SRP를 어떤 돈으로 XRP를 사서 XRP를 바이낸스에 보내고, 바이낸스에서 XRP를 다른 코인으로 바꾸어서 활용하고 할 때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XRP고, 상당히 그 거래 비용이 싸기 때문에 XRP를 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트론이라는 게 나와서 또 트론을 이용하기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XRP는 상당히 그 해외 송금 간의 이런 시스템을 상당히 빨리 편하게 몇 초 만에, 며칠 걸렸던 걸 몇 초 만에, 그리고 송금 수수료가 20불 30불 하던 것을 거의 뭐 얼마 되지 않게만 한다면은 누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그 리플 얘기를 하느냐면은, 리플과 스텔라는 너무나 비슷한 그런 시스템이고, 리플과 스텔라의 두 가지 다 역할을 우리 파이코인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리플이 이런 그 외환 거래 시스템을 잘 닦아놓고 있으면은 우리는 당연하게 파이코인은 그와 같은 것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리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리플의 창업자에 이어서 리플을 지원했던 그런 투자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는 페이팔의 창업자도 있고, 그 유튜브의 창업자 스티브 첸이라는 분도 있고, 뭐 또 한번 제가 A와 Z 사이에 16이라 해서 안드리언 홀호츠라는 그런 투자도 있고, 이런 그 암호화폐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피트 스틸이라고 아마 페이팔을 만들었던 그 분은 이 페이팔을 만들 때 달러라든가 이 국가가 지배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 돈으로 서로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만드는 게 페이팔이고, 여기 페이팔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투자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었던 회사고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리플에 투자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리플이 앞으로 이런 인프라를 꾸려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리플은 한 $10,000 정도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리플의 $10,000 음모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니까 음모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SEC하고 했던 그 소송 관계가 언제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답답하게 진행되어 가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리플의 그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다. 파이가 31만 4천 불로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314달러만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뭐 충분이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희망을 가지겠다. $10,000를 생각하고 리플이 $10,000 가기를 희망을 한다면 당연히 파이는 31만 4천 달러도 갈 수가 있겠죠. 그걸 음모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냥 너무나 좀 더 거대한 희망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뉴스들 외에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에서 앞으로 암호자산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IEO 도입을 검토하면서 CBDC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CBDC를 테스트하려고 옛날부터 그런 데 오고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아직은 진행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제 각 나라들이 CBDC를 도입을 곧 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거에 우리 그 코비산에 있는 리서치 센터에서 23년도 내년도에 전망을 내놨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놨습니다. 그걸 잠깐 이제 언급을 하면은 가상자산 총액이 지금 한 8천억 가까이 되는데 옛날에 한 3조 달러 가까이 됐던 것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8천억으로 줄어들었지만은 내년에는 1.5조 달러 정도는 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근거를 했지만은 제가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가 없고, 또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것이 상당히 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이제 루나와 이런 FTX 사건 등등을 통해서 이제는 신뢰성 제고가 많이 됐다. 그래서 가치 창출이 곧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디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통 금융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하는 이런 4가지 요인을 들면서 내년도의 전망은 긍정적이다. 뭐 이런 포인트를 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도 브라질에도 상당히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 소식들이 많은데, 제가 처음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난 10월 현재 42,000개의 기업이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앞으로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상당히 큰 뉴스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사실은 루나와 FTX를 통해서 상당히 큰 이제 긴 겨울에 빠졌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이제 중앙거래소를 사람이 지배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되어야 된다. 탈중앙화 거래소로 바뀌어야 된다. 덱스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블록체인 기술은 여전하게 잘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원자력 전공을 하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원자력 기술은 상당히 좋은데 그동안 일어났던 그 미국의 TMI 사고라든가 그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일어났던 체르노빌 사건, 이런 체르노빌 사건과 최근에 일어났던 후쿠시마 사건, 이와 같은 사건, 더군다나 그 체르노빌 사건은 체르노빌이란 자체가
쑥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나라 쑥인데 완전히 정말 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포인할 때 쑥대밭이 되었다 할 정도로 체르노빌 사건은 쑥대밭이 되는 바람에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특히 독일은 원전을 안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아니 한 20년 동안 원자력을 거의 폐지하다시피 하고 했던 것 때문에 저는 원자력 관련해서 독일하고 교류를 많이 해왔는 입장에서 상당히 그런 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더 아쉬웠던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실제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운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으니까 원자력 그 기술 자체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잘 가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물론 이제 완벽하게 얼마나 안전한 게 안전하다라고 할 수 하면은 그것도 끝없이 이제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 이슈가 되지만은 그래도 원자력 발전은 필요하다. 이런 안전과 관련되는 것을 연구를 충분히 통해서 안전하게 해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탈중앙화를 통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보다는 기술에 의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오늘도 제가 지난주 한 일주 동안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많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와 같은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식도 마음에 드는 것들은 없더라도 그래도 조금씩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